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야당에게 굽실거리게 야당이 정권을 조종하고 길들이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건 좀 바람스럽게 못하죠. 용산 이전이다. 그다음에 뭐 인사 문제다. 그 갈등이 굉장히 심한데 이 마찰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너무 국민 한 사람으로 볼 때 안타깝고 네. 참 아쉽습니다. 네. 전현직 대통령이 아니라 참 현직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만나서 네. 도로 덕담도 건네고 좀 국가 운영에 대한 전략이랄까 네. 좋은 경험도 들려주고 공유를 하고 네. 그러고 서로 존경하고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도 안심이 되고 그렇죠. 또 국민의 입장에서도 서로 파가 나눠지고 지지 세력이 다른 사람들도 통합을 쉽게 이룰 수 있고 화합할 수도 있고 또 협치의 참 모범적인 사례도 만들고 네. 그럴 텐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좀 만남 자체가 이렇게 지연이 되다 보니까 현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무슨 갈등과 알력이 있는 거 아니냐 싶으니까 국민들로서는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죠.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권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되면 좋겠는데 물론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기대는 해보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이 현안 중에 일단 우선 용산 이전 문제가 지금 계속 뜨겁게 갈등인데 물론 뭐 이 문재인 대통령 쪽에서는 뭐 예비비 안 주겠다 하면 사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용산 문제, 이전 문제 좀 풀릴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네. 대통령 당선되면 청와대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옮기겠다고 네, 약속을 맞아요. 했는데 장소 차이일 뿐인데. 네, 그런 전제나 맥락을 보면 네. 윤 당선인께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당연히 협조를 해줄 거다 글쎄요. 하는 전제 속에서 될 수 있으면 국민과의 약속을 빨리 네. 일찍 네.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용산 뭐 광화문 다 검토해가지고 용산이 그래도 바람직스럽다 해가지고 판단이 됐는데 그렇다면 현 정부에서는 뭐 문제가 돼서 도저히 국가 안보나 또 대통령 경우에 어렵다 하는 문제가 있다면 이런 문제 때문에 다시 재고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네. 아니면은 별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신속하니 취임할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네. 국민한테 약속한 대로 적극적으로 도움는 것이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못한 거 잘해달라는 식의 반응이 나왔다가 갑자기 국가 안보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이분들 5년 내내 북한 미사일사도 말 한마디 못하던 분들이 갑자기 뭐 국가 안보가 대단한 위기인 모양 말하면서 이 제동을 걸었는데 실제 정말 제동을 건 실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 좀 납득이 좀 안 갑니다. 본인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청와대 집무실을 옮기겠다고 말씀하셨다가 이제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렇죠. 이번엔 안 되겠다 했는데 그러면 후임 대통령이 하겠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돕는 것이 그렇게 말해요. 좀 인지상정이고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도 네. 맞지 않느냐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윤 당선인께서는 국민에게 약속을 지켜야 되겠고 네. 그러니까 청와대는 안 들어가겠다. 그래서 네. 통이동에서 간이 침대로 숙식을 하면서라도 그 취임식 마치면 네. 용산 집무실이 이전이 완성될 때까지 네. 그 뭐 통이동에서 근무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네. 좀 현 정부에서 좀 도울 것은 확실하게 좀 돕고 네. 기왕 도우려면 빨리 돕고 네. 문제가 있어 못 듣겠다 한다면 국민이 납득하고 네. 당선인께서도 동의를 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제시하는 건 맞죠. 아무리 당선인께서도 국가 안보에 허점이 생기고 빈틈이 생기기 네. 때문에 그쪽으로 용산으로 이전은 좀 어렵다고 한다면 그 국가 원수가 될 분이 고집을 하겠습니까? 그럼 네. 말이 안 되죠, 그것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는 이게 6월 지방선거를 보고서 뭔가 처음부터 이 윤석열 정부가 순항하는 거를 좀 막아서 뭔가 흔들려는 의도가 아니냐, 정치적 의도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순조로운 출발을 좀 발을 걷어가지고 그 야당이 네.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야당에게 좀 굽실거리게 네. 다시 말하면 야당이 정권을 조종하고 네.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길들이기
네. 내지는 예? 당선인 예, 길들이 예, 아니냐 이런 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건 좀 바람스럽지 못하죠. 협치를 바라는 국민이 대다수인데 그렇죠. 네. 이걸 발을 걸어가지고 네. 정권을 넘어뜨리게 하거나 네. 힘 빠진 정부를 만들게 한다는 것은 네. 이 바람직한 자세나 아니죠.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은 어느 윤석열 정부였든 이재명 정부였든 일단 처음에 출발이 잘 돼야지 국민이 좋은 거예요. 이거 어느 정부든 출발이 잘못되면 국민들이 제일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그렇죠. 국민들은 어찌됐거나 표차는 적었지만은 네. 순조롭게 정권 인수인계를 받아가지고 순조롭게 출발을 하고 그렇죠. 아주 효율적인 국정 운영으로 국민을 편하고 행복하게 해주고 네. 나라를 든든하고 튼튼하게 해달라 하고 네. 있는데 그걸 못하게 야당에서 발을 잡고 글쎄요. 현 정권이 발을 잡는다는 것은 네. 국민 의사를 무시하거나 국민 의사에 배치하는 그렇죠. 역행하는 네. 그 조치고 행동이다. 저는 그렇죠. 그렇게 판단을 뭐 합니다. 용산 이전에 뭐 어떤 문제가 좀 있으면 그걸 도와주면 되죠. 이런 그렇죠. 문제가 있으니 이거는 네.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 하면 그것도 당선이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그죠? 하여튼 그게 좀 안타깝고 근데 만일에 정말 이전을 못하고 통이동에서 있다가 그러면 막상 임기가 시작되면 어디서 국정을 하게 되나요? 그러니까 좀 답답합니다. 결국 폐해는 국민한테 돌아가는 거고 통이동에 그냥 그대로 계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참 답답한데 아무튼 두 분 대통령들이 네. 만나가지고 네. 현명하게 네. 이 문제가 풀어질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지금 통이동 여기 계속 계신다면 경호나 이런 문제 또는 그 뭐죠 그 지하 벙커라고 하죠 그 이제 위기관리센터 그런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문제죠. 사실은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네. 지금 청와대도 못 들어가고 국방부로 집무실 가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네. 이거 좀 변칙적인 그 상황이 돼버리면 오히려 그게 좀 더 문제다. 네. 걱정이다 이런 생각을 좀 안 할 수가 그렇죠.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뭐 문재인 대통령이 조건이 어딨냐 그냥 만나자 덕담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근데 또 우리 윤 당선인께서는 인사 저렇게 막 하는 거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이게 이러다가 또 그 회동이 안 되는 거 아닌가 일부에서는 취임식 때까지도 못 만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도 나와요. 어찌 됐든 간에 만나야죠. 네. 모든 인간사는 만남에서부터 시작이 그렇죠. 되고 맞습니다. 출발이 되는 거고 네. 거기서부터 풀어지는데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만나면 네. 국정 인수인계도 원만 이루어질 거고 문 대통령으로부터 배워야 할 또 국정 운영 과정에서의 생생한 경험담 그렇죠. 또 들어야 할 정보 네. 이런 게 있을 거거든요. 있죠. 하고 또 전임 대통령으로서도 후임 대통령이 잘 되어야 그렇죠. 전임 대통령도 뿌듯할 거 아니에요. 나라가 어렵게 돼버리면 전임 대통령이라고 해서 그 마음이 편하고 즐겁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전후 대통령이 서로 사이가 좋아야지 그 다음도 좋죠. 지금 이렇게 싸우면은 그러고 나서 퇴임하고 나면 관계가 얼마나 서먹서먹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협의도 안 되고. 국민을 정말로 국민 뜻을 받드는 정부고 네. 또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을 고려를 하고 배려를 한다면 하루빨리 만나야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인선 문제가 상당히 갈등의 큰 핵이 돼 있는데요. 지금 뭐 하는 총재 인선을 했는데 그것도 협의가 됐다 안 됐다 서로 입장이 틀리고 감사위원 놓고도 지금 굉장히 마찰이 심한 것 같고 그다음에 다른 공공기관장 뭐 이런 낙하산이 줄줄이 떨어지고 하는데 이거는 역대 정부에 어땠나요? 그 마지막에 그 이제 인수위 단계에서 그냥 역대 정부는 대통령이 무조건 다 자기 마음대로 인사를 했었나요? 장기간 공석으로 남기게 됐을 때 네. 뭐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네. 바람직스럽지 않다. 네. 퇴임하실 대통령 인사가 부득이하고 불가피하다 하게 되면 네. 후임 대통령과 상의하면서 네. 뭐 추천할 사람 좋은 사람 없느냐. 네. 뭐 없다 하면 또 우리가 이 사람 있으니까 하겠다. 네. 서로 양해하에 서로 동의하에 하는 것은 정말로 바람직하고 건전한 국정 방향 아니고 네. 운영하는 또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서로 정보도 교환도 안 하고 의사도 타진도 안 하면서 네. 법대로 한다 하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니죠. 네.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권 하에서 장관이 어떤 이유로 물러나가지고 공석이 된 경우에 몇 개월 동안에 방치를 한 경우도 많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불과 한 달여 남았는데 그렇죠. 그렇게 호닥닥 하는 것이 치우는 것이 또 꼭 맞느냐 네.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꼭 그렇게 방치를 인사를 공석으로 놔두면 공백으로 놔두면서 방치를 하는 게 옳은 것은 아니에요. 네. 그러나 옳게 하면서도 두 분이 합의해서 하게 되면 그렇죠. 국민도 마음이 편할 것이고 그렇죠. 좋은 인재를 두 대통령이 국가를 위해서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좀 제대로 하고 있구나 하는 평가도 내릴 거고 그런데 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글쎄 보면 그 이제 정권 교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YS 때에서 DJ로 넘어갈 때. 근데 그때도 보면 두 대통령이 자주 만나서 뭐 사면도 같이 하고 논의했던 그렇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노무현, 이명박 이 정부로 넘어갈 때도 이명박 정부의 요구를 노무현 대통령이 많이 들어줬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들어주고 뭐 식사도 같이 하시고 예.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인사를 하려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 감사위원이 왜 중요한가 했더니 감사위원 한 명을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 감사위원회 과반을 문재인 대통령 사람들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원이 감사를 못하게 할 수 있다. 아니 맞는 겁니까 이게? 그런 퇴임하신 대통령이 그런 꼼수까지 부리라고 는 생각을 하지 않는데 네. 당당하고 떳떳하니 국정 운영을 하는데 감사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네. 해주는 것이 대통령의 자세고 네. 국정 운영의 이 방향이 돼야지 네. 퇴임한 이후에 문재인 색깔대로 감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문재인 사람을 심는 것이 법대로 하는 인사고 그렇게 해야만 국가를 위한 인사다. 그건 동의할 국민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글쎄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 원전이다 아니면 각종 국정의 난맥상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검찰도 수사를 할 수 있죠. 감사는 이제 가장 먼저 이게 건들게 되잖아요. 그것이 겁난다. 뭐 이런 소문들이 있어요 지금. 설마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런 속내를 가지고 네. 지금 인사를 하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네. 볼 때는 우리 언론에서 과도한 지금 추측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저희가 잘못 추측한 거길 바라고요. 네. 그리고 이 윤석열 이 당선인이 사실 지금 이제 이 정치 경험이 거의 없잖아요. 사실 정치권에 들어온 지 정식으로 따지면 9개월, 10개월밖에 안 돼요. 작년 6월에 6월 29일 날 선언을 하셨기 예. 때문에 야, 근데 9개월 된 분인데 그래서 이제 국정 경험도 정치 경험도 별로 없으신데 그래서 국민들이 국정을 잘할 수 있을까? 또는 새로 들어오니까 오히려 더 신선하게 할 수도 있다. 뭐 두 가지 다 이 기대와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윤석열 당시 후보 시절에 지지선을 하면서 네. 정치 경험이 좀 일천하고 네. 그러기 때문에 또 본인이 대통령을 해야 되겠다고 준비해온 분도 아니고 네. 그래서 다소의 실수가 있고 하지만 잘 다듬고 가공하면 네. 보석의 정치를 할 수 있는 원석감은 된다고는 판단이 원석이다.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 취임하게 되면 전문가 실력 있는 사람들로 네. 내각을 구성하고 네. 참모들을 또 구성하고 하게 네. 되면 본인이 사심 없이 네. 또 정치적인 부채가 있는 분도 아니고 오로지 국민과 국가에만 충성하겠다는 네. 그 독특하고 또 국민이 바라는 그 자세를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대로 간다 하면은 성공할 수 있는 대통령의 자질과 네. 능력 또 여건은 구비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소통 얘기를 했는데 소통은 상당히 잘 현재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런데 그리고 뭐 보면 이 누군가 끌어안는 능력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뭐 이준석 대표 두 번이나 이 당무 이탈했을 때 가서 결국 끌어안고 안철수 위원장하고도 그 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 아직 품어안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본다면 그런 능력을 갖고 야당을 대하면 아무리 야당이 172석이라 해도 조금 야당을 좀 끌어들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하는데 야당과 협치 잘 하실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윤석열 당선인께서 그동안에 살아온 과정을 보면 굉장히 흡인력이 있는 분이고 네. 포용력이 있는 분이다 이렇게 평가를 네. 많이 네. 합니다. 그리고 소탈하고 네. 또
겸손하게 국민 뜻을 받들겠다고 본인이 호언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소통하겠다고 하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야당과도 소통이 자주 할 것으로 믿어지고 네. 막 파격적인 소통 아주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진정한 속내를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면 소통의 정치가 될 것이고 네. 또 입법부를 장하고 있는 민주당에서도 네. 대통령을 새로 선출하고 정권을 교체한 국민의 본의를 네. 잘 생각하면은 반드시 협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보면 이 윤당선인하고 식사를 같이 했던 분들 말을 들으면 직접 이게 식사 뭐 김치찌개든 뭐 곱창 전골이 나오면 직접 이렇게 요리를 하듯이 하신대요. 그거 다 하나하나 떠주고 그리고 또 뭐 계란말이도 잘하시고 하니까 이렇게 야당 지도부들 이거 초청해서 계란말이도 해서 드리고 김치찌개도 끓여 드리면 서로 재밌게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마 최초로 요리사 자격을 갖춘 대통령이 아닌가. 그 요리 솜씨를 뽐낼 수 있는 대통령이 아닌가 싶은데 저도 며칠 전에 당선인하고 그 스파게티 파는 데 가서 식사를 했는데 뭐 음식을 막 국자를 들고 막 나눠서 떠주고 많이 드시라고 그러고 막 이쪽으로 음식을 막 바꾸치기도 해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실 분이고 이미 대통령 당선인인데 저렇게 소탈하고 파격적이고 인정미 넘치는 이렇게 처신을 하고 있구나. 그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사람이 식사 대접 잘 받으면 정말 기분 좋거든요. 아니, 식사 대접은 그 식사 질도 따져봐야 되는데 그렇게 뭐 비싼 것은 아니고. 아니죠. 아니 사실은 식사 분위기란 것은 꼭 음식이 비싸가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 있는 분들이 아주 편하고 아주 즐겁고 가볍게 담수하면서 밥 먹으니까 비싼 음식보다도 싼 음식도 비싸게 느껴지고 좀 맛있더라고. 뭐 김치찌개 정말 싼 7,000원짜리 먹어도 그렇게 먹으면 정말 기분 좋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